인재를 키워내는 진정한 교육의 축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육 1번지를 꿈꾸는 금천구에 나와 있습니다. 차성수 구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집무실에서 청장님을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집무실 분위기가요, 굉장히 좀 특이해요. 네. 네, 청장님이다 하면 어느 정도 좀 권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집무실에서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는데 이곳은 검소하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고요. 네, 청장이 집무하기에 딱 적합한 공간입니다. 네. 적절한 회의용 탁자도 있고, 또 주변에 언제든지 뽑아볼 수 있는 책도 가까이 있고, 또 직원들이 저에게 주는 이런저런 조언들도 항상 네.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적합하고 좋은 공간입니다. 네, 이곳에 들어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었어요. 아, 예, 예. 네, 청장님 안 계실 때 제가 살짝 읽어봤거든요. 네. 승진시켜주세요. 네. 해외여행 기회 좀 많이 주세요. 이런 네, 예. 이야기들이었었어요. 또 어떤 가장 좀 청장님께 와닿고 특별한 사연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뭐, 많은 직원들이 네. 어떤 때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 해외여행 보내주세요. 뭐, 아니면 승진시켜주세요. 네. 비상 때 너무 대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듣자마자 바로 해결해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 네. 이게 저희가 연초에 이제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게요 해서 받았는데, 우리 직원 한 명이 디자이너가 딱 한 분 있습니다. 전문 디자이너가 계약직으로 있는데, 예. 그분이 우리 구청의 모든 디자인을 다 하시는데, 이게 컴퓨터가 적절한 컴퓨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갖고 아이맥이라고 하는 맥킨토시 컴퓨터를 사달라고 네, 네, 네. 이렇게 이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맞아요. 사주시면 네. 더 멋진 디자인 작업하겠다. 사주셨어요?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제가 바로 그 다음 날로 오, 조치했습니다. 효과가 있네요. 실제로 열심히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저희 구청에 뭐 인쇄물이면 인쇄물 아니면 홍보 관련해서 정말 좋은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뜻 보면 한 200여 장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청장님 안 계실 때 몰래 붙여놓고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직원들하고 신년 인사회를 할 때 네. 요 종이 한 장씩을 주고 여기에 원하는 걸 다 써라.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해결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풀어줄게. 그래서 1년 동안의 숙제가 예, 이 안에 있는 거군요. 제 숙제입니다. 제 직원들, 제 식구들에 대한 제 숙제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조금씩 개선하고 바꿔서 숙제들을 조금씩 풀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멋지십니다. 이 몇 가지에서 벌써 그 청장님의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 이런 네. 것들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직원들이든 주민들이든 소통을 하겠다 하는 청장님의 의지잖아요. 네. 이 아이디어는 누구한테서 나온 겁니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직원들이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 찾아내고요. 소통과 토론을 하자는 건 제가 구청장 취임 이래로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해왔고 지금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것. 그래서 부처와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 자기들의 시야를 좀 더 넓히고 관점을 좀 더 키워나가는 그러면서 서로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문화를 좀 만들고 싶고요. 주민들과도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는 대로 인정하고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하면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또 한 가지 청장님이 갖고 계시는 보물. 네. 그걸 좀 소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어요. 네. 어떤 건가요? 제가 보물이 뭐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귀한 보물인데요. 네. 예. 제 기대됩니다. 막내딸이 아,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저한테 이렇게 액자를 이제 네. 만들어서 줬습니다. 네네. 여기 보면 섬기는 지도자, 기도하는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 인도하는 지도자, 믿음이 있는 지도자 이렇게 5가지를 저한테 마치 경구처럼 써줬습니다. 이때가 우리 막내가 6살 때입니다. 6살. 6살 때 6살 아이가 예.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명한 건 엄마는 가르쳐 준 적이 없대요. 아, 근데 어디선가 배웠겠죠. 배워가지고 네. 이거를 그대로 써서 이렇게 아빠 사랑해요라고 하는 사랑 표시 하트를 딱 해갖고 네. 줬습니다. 저는 우리 딸의 바람이 우리 주민들 전체의 바람일 수 있고요. 네. 제가 구청장에 출마해서 당선될 때까지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네. 구청장이 이렇게 일을 해줘라고 하는 모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구청장으로 어쨌든 일을 하는 동안 이 딸이 준 귀한 보물 네. 이걸 잘 간직하고 이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간혹 예. 때때로 그 어떤 장애에 부딪힐 때, 네. 힘을 잃었을 때, 네. 이 액자를 들여다보면은 절로 힘이 네. 불끈불끈 솟을 것 같습니다. 예, 아침에 네. 출근해서 보고요. 저녁 때 이 사무실을 떠날 때도 네. 대체로 한 번씩은 보고 떠납니다. 그리고 네. 힘들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 이 마음, 저에게 써준 이 마음 생각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네. 2010년도에 6살이었으면 지금 8살이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 막내딸이 8살이기엔 만 조금 8살이니까 지금 2학년이죠. 예, 늦둥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입양된 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입양한 딸이고요. 네. 그리고 막내딸 말고 이제 3명의 딸을 입양을 했고요. 네, 네. 이 새 아이의 입양하는 이야기는 정말 네. 그 남다른 아주 어려운 결단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입양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희가 집사람하고 같이 입양을 결심한 거는 뭐 10년도 더 된 오래된 일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애가 중고등학교를 지나는 동안은 막상 결단을 못했습니다. 대학을 입학한 이후에 이제 입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다음 200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입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데 마침 그때 텔레비전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 그리고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쭉 텔레비전 사진에 비춰지는 걸 보면서 그래 이제 해야 될 때야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입양할 아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생아라고 해서 0세부터 1세까지 한돌까지는 대체로 입양이 많이 되는데 1살이 지나면 잘 입양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연장아 입양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연장아를 입양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그 연장아들이 있는 곳을 쭉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다가 딱 삘이 꽂힌 이제 아이가 있죠. 네. 그게 이제 제 막내딸입니다. 딱 보는 순간 저는 저 아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막내딸을 먼저 입양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막내딸이 29개월 때 처음으로 입양이 됐어요. 막내딸이 혜주인데요. 이 혜주를 입양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매일 이쁘게 보고 있는데 막내딸은 제가 갈 때마다 제 얼굴을 보면요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입양하는 날까지도 네. 손을 한번 못 잡아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입양해서 집에 데려왔는데도 저랑 눈만 마주치면 물어버려서 네. 제가 아이 근처에는 잠잘 때밖에 못 갔습니다. 잠잘 때 가서 손도 잡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100일째 되는 날
마치 백일잔치 하듯이 얘가 아빠를 잘해줬어요. 딱 안아줬어요. 감동적인데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내 사랑하는 딸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 막내딸이 혼자니까 네. 오빠랑은 사실은 한 18살 차이가 나요. 예. 너무 차이가 커서 혼자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6살짜리 언니를 입양을 했고요. 예. 둘째는 이제 저희가 이 아이들을 입양하고 나서 엄마 아버지를 기다리는 이 아이들이 가정체험이라고 하는 걸 방학 때 쭉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 가정체험을 하느라고 여름방학 때마다 이제 와서 일주일도 있다 가고, 뭐, 그 다음 여름방학 때는 뭐 한 달 꼬박 있다 갔는데, 그만 3번째 여름방학이 됐는데 얘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네,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뭐, 둘을 키우나, 셋을 키우나, 힘든 건 똑같은데. 네. 그래서, 둘째 딸을 마지막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내, 언니, 둘째, 이렇게 순서가 좀 뒤바뀌긴 했지만, 네. 가족이 이렇게 됐고요. 그렇게 가족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가족이 또 연령대 순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거꾸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네, 네. 또 핏줄로 만들어지지 않고, 또 다른 사랑으로 이게 만들어지기도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정말 제가 놀랐던 것은, 큰 딸은 장녀 노릇을 합니다. 그래요? 큰 딸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동생들도 데리고 놀고, 네. 특히 이제 아이를 데리고 노는 거를 큰 딸은 즐겨 하고요. 네. 둘째 딸은 영락없는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언니하고 동생 뺏고, 사이에 끼어서 네. 시샘도 많고, 네. 자기 칭찬 안 해주면 칭찬 받으려고 애쓰고, 그러고요. 막내 딸은 막내입니다. 지가 집에 대장인 줄 압니다. 네. 자기가 원하면 안 네. 되는 일이 없어. 네. 뭐 이런 당당함을 갖고 있죠, 막내딸은. 네. 그래서 이게 꼭 핏줄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어도 그렇게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자매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 만들어질 수 있다. 네.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운 그 과정들을 네. 사실은 그 부인께서 더 고생하실 거잖아요. 청자님은 그러네요. 밖으로 네. 나와 계실 네. 거고요. 네. 오히려 그분이 저는 더 궁금합니다. 어떤 저희 분이신가요? 집사람이 사실은 입양을 더 먼저 하자고 이제 더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네. 전업주부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네. 입양을 딱 40대 중반에 했는데 그때부터 전업주부로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딸들이 가져다 준 사랑과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그래요. 귀한 걸 깨달았죠. 네. 사실 이제 또 이곳에 나오시면 이 많은 카드들의 숙제도 풀으셔야 되고요. 네. 또 그만큼 직원들과는 관계가 좋아지셨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칼럼에서 혜민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게 성숙해져 가는 건 남을 설득하려는 마음보다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것이다. 그런 칼럼을 읽었는데 제가 2년째 되면서 사실은 그런 스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옳은 것, 옳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했고, 가능하면 이거를 내 방식대로 풀려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 내 방식과 내 생각을 또는 내 원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고, 한마디로 하면 일에서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보이기 시작하고, 네.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런 차이들을 인정하면서 이해의 폭도 좀 더 넓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싫어했던 분도 어떤 분은 다가오시는 분도 있고요. 네. 지금은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부부관계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행복해지자고 같이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도 일도 있고. 많고 네. 싸울 일도 많고 네. 어떤 때 정말 왼수가 꼽히기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근원적으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고 잘 되기를 바라고 네. 어떻게든지 한 인간으로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고 저는 그런 존중과 사랑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네. 그런 부부관계로 이제 직원들하고도 바뀌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금천구에 나와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금천구를 청장님 뵙는 일이 아니더라도 종종 옵니다. 네. 네. 여기에 그 쇼핑을 하기에 너무 좋거든요. 마리오나 더블 네. 모르시나 보죠? 네, 예. 네. 예. 어느 곳보다 이렇게 좀 저렴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 두 곳 그렇습니다. 말고도 예. 저렴한 곳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종종 금천구를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가 어떤 뭐 패션에 앞서 나가는 지역이다 이런 이미지는 네. 사실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 공업 지역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네. 이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대한민국 특히 이제 서울에서 가장 활발했던 공단지가 아니겠습니까? 국가 제1의 산업단지 그리고 한때는 대한민국 수출의 30%를 차지했던 그런 공업단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 땅 중에 약 37%가 중공업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공업지대가 워낙 많아서 네. 사실 공장들이 많이 있고요. 네. 특히 이 디지털 단지, 옛날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97년도 이후로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외형적인 구조 고도화라고 하는데 아파트형 공장 요새는 지식산업센터라고 불리는 걸로 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어떻게 좀 살아 움직이면서 이게 서울 지역에서 패션과 IT의 어떤 선두주자로 다시 자리매김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두세 가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교통 문제가 여전히 불편해요. 맞아요.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이게 수출의 다리라고 하는 70년대 다리가 여전히 남아있고 네. 그리고 도로도 좁고 그리고 교통이 불편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장님을 모셔와서 청책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아, 그래서 모든 디지털 단지에 있는 기업하시는 분과 근로자들이 다 교통 문제 해결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현재 서울시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곳에 그냥 옷만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옷과 관련된 또는 IT나 새로운 첨단 산업과 관련된 문화를 즐기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우리 여기 쇼핑하러 오시는 고객들이 문화를 좀 즐기고 그리고 평일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요. 나아가서 여기에 이제 과학기술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하나 유치해서 R&D라고 하는 중소기업의 R&D 역량도 조금 같이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지금 거의 5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공단인데 이 역사적인 흔적이 없어서 네. 저희가 구로 역사 기념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근로자들이 살았던 벌집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5평짜리 작은 방에서 네. 4명씩 서로 예. 주야로 교대하면서 살던 예. 그런 어려운 방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 과거에 7, 80년대 우리의 누님들, 우리의 지금 할머니들이죠. 이런 분들이 경험했던 삶을 체험도 할 수 있고 과거 구로공단에서부터 현재 디지털 단지로 어떻게 옮겨왔는지 이거를 저희가 미래산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구로공단 역사 기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입양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G밸리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뭐 교통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입양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청장님의 그 남다른 교육관 이것이 사실 더 궁금해집니다. 네. 그 교육관, 그 교육 철학을 어떻게 구정에는 반영하시는지요? 네. 제가 교육에 관심을 갖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교육 때문에 동네를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살고 싶은데 내가 자식 때문에 떠나겠다. 저는 이 동네를 좋아하지만 사람들이 교육 때문에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공교육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미래의 주역들,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의 꿈과 희망을 정말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육의 불평등과 그리고 재산이나 소득의 부의 불평등이 사실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즉,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고. 그렇죠. 사실은 교육이 그런 기회의 공간이라고 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런 것을 상실하게 되면 교육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우리 부모님들의 희망,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꿈, 이런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교육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런 원칙으로 교육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동네에서 할아버지나 또는 어르신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야단치기도 하고 어떤 때 힘들면 위로도 해주고 네. 이런 걸 했던 것처럼 마을 전체가 학교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네. 그래서 저희가 마을이 학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금천구 전체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요. 그거 말고도 봉사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 시야를 넓히고 싶으면 저희가 몽골에 사막화 방지 사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한 40명 정도씩 해마다 여름방학 때 몽골로 가고요. 일부 학생들은 또 라오스에 가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봉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좀 하고요.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자기 꿈을 좀 크게 키워가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같이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제가 교육구청장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입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네. 사실 교육도 큰 의미의 복지의 한 가지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금천구가 자랑하는, 이거는 정말 우리 금천구만의 독특한 복지 정책이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정말 자랑할 만한 건데요. 네. 저희 금천구에 통통희망 나래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중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또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분을 각 동별로 한 5분, 6분씩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복지의 사각지대, 그리고 때로는 중복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데 법적인 자격이 안 돼서 도움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그분들을 직접 도와드리는 일도 하고요. 민간에 도와주려는 분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직접 하고 계세요. 예. 이걸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한 게 뭐냐면 통통복지 콜센터라는 걸 뒀어요. 네. 근데 이건 뭐냐면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과 곤란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이거는 사회복지과 가라, 저거는 복지정책과 가라, 아이들 가르치는 건 그렇죠. 여성보육과 가라. 네. 이걸 뺑뺑이로 돌면서 몇 시간을 낭비해야 네. 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뺑뺑이 도는 거를 좀 막자. 그래서 복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와서 또는 전화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통통복지 콜센터라고 하는 걸 도와주고요. 네. 완스톱으로 이런 민원을 처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 통통복지 콜센터로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뭐 아프시면 아프신 대로, 아이들의 교육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아니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시면 필요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네, 이름도 참 재밌네요. 통통. 저희 직원들이 이름도 적고요. 네. 제가 특히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저희 직원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너무너무 고민해서 직접 만들어낸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네, 더 그래서 의미가 있네요. 그럼요. 이건 뭐 네.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복지를 필요로 하시는 어려운 분들을 다 만났던 직원들이 다른 지역도 가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아니라 네. 우리 직원들이.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금천구에 와서 참 재미나고 다양한 이야기 성장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성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직원 여러분, 제가 약속을 못 지켰네요. 3인치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1cm밖에 못 줄였습니다. 저에게 6개월의 시간을 더 주시면 연말까지는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우리 건강한 구청 만듭시다. 입양을 결정하는 건 마치 벼랑 끝에서 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서 몸을 던지면 절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사랑이 그 앞에 훤히 트이게 됩니다. 힘들지만 꼭 결단하셔서 사랑과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 2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교육과 복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은 2년 하반기에는 지역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